필라테스 센터 창업 시 꼭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필라테스 강사님들의 최종 목표가 센터 창업과 운영일 것 같아요. 처음에 수업하는 방법은 지도자 과정에서 알려주지만 막상 창업에 대한 정보는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이야기해보려고요. 저도 원장이 되면 뭐가 그렇게 신경 쓸 일이 많을까? 도대체 원장이 하는 일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다시 운영을 하게 된다면 할까?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018년부터 2023년 약 5년 6개월 정도 센터 운영을 했고요. 처음에는 1인 샵에서 시작을 했고 40평대로 확장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정말 필라테스 시장에서 큰 변화가 있던 시기였었는데요. 이 시기에 창업과 폐업 두 가지를 다 해본 경험을 일단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원장이 되면 과연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운영을 굳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홍보, 여기에 마케팅 포함이고요. 두 번째는 매출 관리, 세 번째는 직원 관리 및 회원 관리입니다. 홍보나 마케팅은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온라인은 네이버 체험단 마케팅, 블로그 마케팅, 인스타나 유튜브, 각종 SNS 마케팅이에요. 요즘은 온라인 시장이 너무 커져서 온라인으로 홍보 또는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온라인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도 올려야 하고 영상 편집해서 유튜브에도 올려야 하고 또 돈을 들여서 체험단 마케팅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온라인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인스타와 네이버는 꼭 필수로 해야 하는 항목 같습니다. 두 번째, 오프라인 마케팅은요. 전단지도 있고 현수막 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 아파트 게시판 광고 등등이 있는데요. 저도 이거 다 해봤어요. 때에 따라 온라인, 오프라인 광고를 적절하게 섞어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항상 매출의 10%에서 15% 정도를 광고 및 마케팅 비용으로 산정해서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매출 관리인데요. 매출 관리라고 하면 매출과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저는 엑셀 파일로 정리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대부분 처음에 하시면 이거를 굉장히 어려워 하시긴 해요.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제 수업, 실무만 하시다가 사무적인 업무로 가시면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데 이거 꼭 하셔야지 한 달에 내가 비용을 얼마나 쓰고 있고 벌어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를 꼭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1인 샵일 때는 간이 가세자로 저는 이제 시작을 했고요. 따로 월세, 관리비, 마케팅 비용 외에 드는 비용이 크게 없어서 엑셀도 간단하게 정리가 가능했는데 샵을 확장하고 나니 지출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출이 많다기보다는 지출도 많지만 지출 항목이 되게 많아졌어요. 예를 들면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 생기셨으니까 센터에 간식거리 그리고 샵에 더 많은 회원님들이 이제 유입되면서 센터 살림이 조금 더 커졌고 관리비도 평수가 확장되니까 단위부터도 좀 달라지더라고요. 매출 내역을 제가 정리를 해보니 관리비, 매출에 따른 부가세, 급여 관리, 센터 살림 비용, 여기에는 청소용품 및 물티슈, 간식거리 등이 포함이 되고요. 인터넷, CCTV, 정수기, 세무기장료, 각종 세금과 수수료 등 정말 나열하자면 끝이 없는데요. 이 항목들은 좀 필수적인 항목이니까 아무래도 고정 지출이 좀 있다 보니 마케팅과 홍보를 통해서 매출 관리에도 큰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 관리 및 회원 관리인데요. 일단 직원 관리부터 이야기를 하면 운영자가 되는 순간부터는 강사님들이 일하기 좋은 편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센터를 운영하면서 내가 전부 다 레슨하고 상담하고 홍보하고 청소하고 소모품 갈고 할 거 아니면 역할 분담이 정말 중요한데요. 사실 저는 이 모든 걸 저 혼자서 했거든요. 선생님들한테 소위 말하는 잡업무를 시키기 싫기도 했었고 이러한 사소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어렵기도 했어요. 제 성격에.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의도치 않게 나의 호의를 오해받기도 하고 또 상처 주기도 하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말 빨리 지쳤던 것도 사실이라 다시 센터를 하게 되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직원 관리에 있어서 업무 범위를 정확하게 정해서 꼭 계약서는 쓰셔야 하고요. 또 퇴직금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이 되니 프리랜서 계약인지 아니면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로서의 계약인지를 정확히 명시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장마다 필요한 업무 형태를 잘 파악하셔서 강사님들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원 관리인데요. 요즘에는 다양한 어플들이 정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만 해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누구 회원님이 다녀가셨고 어떤 회원님이 있으시고 어떤 강사님이 이 수업을 맡으시고 이런 걸 정말 수기로 다 관리를 했었어야 됐는데요. 이제 어플에서는 홀딩, 종료 일자까지 너무 계산을 해주니까 편리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플은 꼭 여러 회사 거 미리 시연해 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라겠고요. 회원님들 재등록 또는 신규 회원님들, 그래서 명단 같은 것도 잘 어플에 나와 있으니까 전략을 잘 쓰셔서 매출 상승도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 갈 건지 많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회원 가입 계약서에 환불 정보라든지 헤더에 너무 불리하지 않게 조항을 잘 넣으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한 번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요. 필라테스 창업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이제 선생님들, 예비 원장님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